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선일보의 만물상 칼럼란에 있는 한현우 논설위원의 세계 최초의 감염 주도 방역, 세계 최초의 감염 주도 방역이라는 칼럼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어떤 사람이 소득 주도 성장을 비꼬아 인터넷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식으로 선후가 뒤바뀐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혼부터 하면 사귀게 된다는 혼인 주도 연애, 두꺼운 옷을 벗으면 봄이 온다는 탈의 주도 입춘, 피로를 미리 풀면 잠이 잘 온다는 휴식 주도 수면 같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허구적 경제 논리를 꼬집은 것입니다. 요즘 감염 주도 방역이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돌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 문제인식 방역법, 바이러스를 창궐시켜 중국인들이 알아서 떠나게 만든다. 이것이 외교 마찰 따위를 최소화하는 감염 주도 방역이라는 글을 올린 뒤에 아주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세계 유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룩하더니 감염 주도 방역으로 세계 유례 없는 방역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을 막지 않는 청와대의 큰 그림을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런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 주도 방역이 우스개만 아닌 것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 정책의 실제 결과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한 폐렴 확진자가 3명뿐이던 지난달 26일 중국발 외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를 처음 권고한 이래 총 7번이나 중국 차단을 요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전문가들도 크게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그 글에는 한 달 만에 76만 명이나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지않아 종식된다, 기획된 행사들 취소하지 말라, 이렇게 독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내 확진자는 이미 3,000명을 넘어섰고 요 며칠 새에는 하루 새에 500명, 어제는 24시간 기준 1,200명이 넘게 폭증하면서 확진자 증가폭이 이미 아예 중국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 중국 유학생들은 알아서 중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루 1만 2천 명가량이던 중국인 입국자 수는 최근 그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을 중국보다 더 위험한 나라로 만들어서 외교 마찰 없이 중국인 입국을 막는다는 감염 주도 방역이 실제로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엊그제 청와대는 최근 입국하는 중국인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면서 중국인 입국 제한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감염 주도 방역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조금 있으면 국경을 차단하든 말든 중국인을 비롯해 아무도 한국에 오지 않으려 할지 모릅니다.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도 현재 전 세계 60개국 안팎입니다. 이렇게 처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거꾸로 풍자하는 글이지만은 얼마나 현실성이 다가옵니까? 소득 주도 성장. 지난 3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장본인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원 뜻은 가계의 소득을 높여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함으로써 공장이 물건을 많이 만들게 하고, 그러면 회사는 또 고용을 많이 증대시키고, 그러면서 고용률도 늘어나고 회사의 매출도 올라가고,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면 다시 직원들에게 급여를 많이 지급하게 하고, 이런 선순환식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 경제계의 메이저한 그런 그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이너한 이론도 아닙니다. 아예 저 밑바닥에 있는 이론 같지도 않은 이론입니다. 결혼 주도 연애, 소득 주도 성장.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 3년간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작년 경제성장 2%가 마지막 남은 3개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공문을 보면 남아있는 예산 무조건 다 써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채운 경제성장률이 2%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부 주도 성장 기여분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 주도 기여분이 25%, 4분의 1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년 전인 2017년에는 민간 주도 성장이 80%에 가까웠습니다. 단 3년 만에 민간 주도 성장이 80%에서 25%로 떨어지고 정부 주도 성장 기여분이 20%에서 75%로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민간 주도 성장 기여분 25%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간 경제가 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얘기고, 정부 주도 기여분이 75%라는 얘기는 세금 쏟아부어서 경제 성장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쇠락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나라 정권 이 자체가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사회주의식 경제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먹고 살게끔 베네수엘라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다 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실험을 하고 있는 실험 대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권을 여러분 심판하지 않고서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나 폴란드나 그리스나 칠레처럼 이렇게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해서 국민들에게 퍼주기 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영국처럼, 독일처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이런 나라들은 다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제발 확실히 아시고 이번 4.15 총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당이 밉습니다. 저도 야당 찬성 안 합니다. 저도 야당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 더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차선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하시고 민주당만 빼고 김미리 고려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처럼 민주당만 빼고 찍으십시오. 어쨌든 이런 이념을 가지고 친중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